꿈같은 영상을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서 딸 유나와 단둘이 살기 시작한 지도 어느덧 10년이 되어갔다. 남편은 유나가 9살 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때부터 난 주방 보조로 일하며 홀로 딸을 키워왔다. 하루하루가 고단했지만 딸의 꿈을 위해 포기할 수 없었다. 유나는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고 난 그 꿈을 이루게 해주고 싶었다. 유나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입시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성적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수학과 과학 과목이 걱정됐다. 식당 주방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딸아이의 우울한 표정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자신의 아들이 과외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다며 소개해주겠다고 했다. 처음 민준 선생님을 만났을 때 솔직히 조금 놀랐다. 34살이라는 나이는 과외 선생님 치고는 꽤 많은 편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대를 졸업하고 현재는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는 이력이 믿음직스러웠다. 게다가 차분하고 진중한 말투에 첫인상도 나쁘지 않았다. 유나에게 꼭 필요한 과외였기에 일주일에 2번 우리 집에서 과외를 하기로 했다. 과외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나의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수학과 과학 성적도 조금씩 오르고 있었다. 민준 선생님은 단순히 문제 풀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었고 유나의 진로 상담도 성심성의껏 해주었다. 가끔 과외가 끝나고 나면 차 한잔하며 유나의 학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무렵 민준 선생님이 유나에게 주는 관심이 조금 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처음에는 그저 열정적인 선생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유나의 태도도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다. 과외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평소보다 화장도 신경 쓰는 모습이 보였다. 모녀 사이가 워낙 친했기에 딸의 작은 변화도 금방 눈에 띄었다.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과외 시간이 끝났을 텐데 민준 선생님이 아직 가지 않은 모양이었다. 문득 불안한 예감이 들어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무언가를 보고 있는 2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그것은 민준 선생님의 의대 시절 사진첩이었다. 그날 밤 유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 선생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딸아이는 처음으로 엄마에게 비밀을 말하듯 속삭였다. 민준 선생님이 자신을 어른으로 대해주고 꿈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그리고 가끔은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당황스러웠다. 19달과 34살 남자. 게다가 선생님과 학생이라는 관계. 모든 것이 금지된 감정이었다. 그날 이후로 과외 시간에는 항상 집에 있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일을 계속해야 했고 모든 시간을 지킬 수는 없었다. 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식당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민준 선생님을 마주쳤다. 그는 과외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해 근처 카페로 피했고 그곳에서 오랜만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민준 선생님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유나에 대한 감정을 인정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했다. 수능이 끝나고 대학에 입학한 후에 유나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때 정식으로 만나고 싶다고 했다. 그의 진지한 눈빛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딸을 향한 그의 마음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한편으로는 딸과 나이 차이가 많은 남자의 관계가 불안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준 선생님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무엇보다 유나의 행복이 가장 중요했다. 결국 수능이 끝날 때까지 지금처럼 과외만 계속하고 그 이후의 일은 천천히 생각해 보기로 했다. 수능이 끝나고 유나는 원하던 대학의 의예과에 합격했다. 그리고 예상대로 민준 선생님은 정식으로 유나와 만나고 싶다며 우리 집을 찾아왔다. 처음에는 반대했다. 아직 20살 간 넘은 딸이 15살이나 많은 남자와 만난다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유나의 진지한 눈빛과 민준의 성실함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렇게 2사람의 만남을 조심스럽게 허락했다. 물론 몇 가지 조건이 있었다. 유나가 대학 생활에 충실할 것,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셋이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다. 민주는 유나를 대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항상 예의 바르고 따뜻했다. 늦은 밤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면 가끔 차로 데리러 와주기도 했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일도 많았다. 유나가 공부할 때면 나와 함께 부엌에서 요리를 배우기도 했다. 어느새 그는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된 듯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나가 학교 MT에 간 사이 민준이 찾아왔다. 감기에 걸려 고생한다는 나를 위해 직접 만든 약과 음식을 들고 왔다. 그날 우연히 민준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다. 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그가 아닌 어딘가 외로워 보이는 모습이었다. 민준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니 손에 자랐고 의대에 진학한 것도 아픈 할머니를 치료하고 싶다는 마음에서였다고 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가 의대를 졸업하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그 후로는 혼자였다고 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묘하게 가슴이 아파왔다. 그날 이후로 민준을 보는 시선이 미묘하게 달라졌다. 단순히 딸의 남자친구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그를 바라보게 되었다. 가끔 셋이 함께 있을 때 그의 눈빛이 나에게 머무는 순간들이 있었다. 물론 그것은 착각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뭔가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유나의 첫 학기가 끝나갈 무렵 뜻밖의 일이 발생했다. 유나가 대학 동아리 활동 중 알게 된 같은 과학생과 가까워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구 사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민준과의 만남이 줄어들고 있었다. 어느 날 유나가 울면서 고백했다. 민준 선생님을 좋아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어쩌면 그건 존경심과 동경에 가까웠던 것 같다고. 대학에 와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자신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되었다고 했다. 민준에게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 만난 날 예상과 달리 그는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오히려 유나의 솔직한 마음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좋은 멘토로 남고 싶다고 했다. 그 모습에 더욱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헤어지는 길에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끔 식사라도 함께 할 수 있겠냐고.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것이 단순한 예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망설임 없이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그렇게 민준과 나 둘만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유나의 미래에 대한 조언을 구한다는 명목이었다. 하지만 점차 우리의 대화는 서로의 일상과 꿈, 그리고 아픔으로 확장되었다.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그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알면 알수록 더 끌리게 되었다. 사실 스스로도 놀라웠다. 딸의 전 남자친구였던 사람에게 감정이 생긴다는 것이, 게다가 나보다 5살이나 어린 남자였다. 하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고 우리가 나눈 깊은 대화와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은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게 느껴졌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민준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처음 유나를 만났을 때는 진심으로 그녀에게 끌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더 눈에 들어왔다고 했다. 나의 강인함과 따뜻함, 그리고 삶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에 마음이 움직였다고 했다. 하지만 상황이 복잡하다는 것을 알기에 서두르지 않겠다고,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다. 그의 고백에 혼란스러웠다.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나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또한 주변의 시선도 두려웠다. 딸의 전 남자친구와 만난다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질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시간이 필요했다. 민주는 약속대로 기다려주었다. 그동안 우리는 친구로서 계속 만났다. 유나에게는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생각보다 빨리 이해해 주었다. 오히려 자신이 민준과 헤어진 것에 미안해하며 엄마의 행복을 응원한다고 했다. 그 말에 눈물이 났다. 내 딸이 어느새 이렇게 성숙한 어른이 되어 있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민준의 연구실에서 우연히 그가 쓰고 있는 논문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암 환자들의 통증 관리에 관한 연구였다. 그 논문 속에는 남편이 암으로 고통받을 때 내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고민들이 담겨 있었다. 마치 그가 그때의 나를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처음으로 민준의 손을 잡았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나도 그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기쁨에 찬 그의 미소는 아직도 잊을 수 없다. 그렇게 우리는 공식적으로 연인 관계가 되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주변의 시선은 예상대로 따갑기만 했다. 특히 식당에서 함께 일하는 언니들은 내가 딸의 남자를 빼앗았다며 수군거렸다. 민준의 학과 동료들도 그가 학생의 엄마와 사귄다는 소문에 의아해했다. 때로는 그런 시선들이 너무 버거워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 그럴 때마다 민준은 내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다. 사람들의 말은 신경 쓰지 말자고,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유나 역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오히려 친구들에게 민준을 자랑스럽게 소개하기도 했다. 겨울이 시작될 무렵 민준이 집으로 찾아왔다. 유나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반지를 꺼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평생 나와 함께 해줄 수 있겠냐고.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남편이 떠난 후 다시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인생의 가장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다. 유나는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자신의 과외 선생님이 새 아빠가 된다는 사실의 어색함보다는 신기함과 설렘이 더 크다고 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늦게까지 앉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주는 박사 과정을 마치고 대학병원에서 일하게 될 것이고, 유나는 의사가 되어 함께 일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설레는 미래를 그렸다. 민준과의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우리는 큰 결혼식 대신 가까운 지인들만 모시고 작은 예식을 올리기로 했다. 물론 유나가 주인공처럼 나서서 모든 준비를 도와주었다. 딸아이는 웨딩드레스 쇼핑부터 식장 장식까지 마치 자신의 결혼식처럼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결혼식 전날 밤 유나와 둘이 앉아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유나는 조용히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빠가 하늘에서 보면 분명 축복해 주실 거라고. 그동안 혼자서 자신을 키우느라 희생한 내가 이제는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딸의 따뜻한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유나가 어느새 이렇게 성숙한 어른이 되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다. 결혼식 날 유나는 내 들러리로 나섰다. 흰 드레스를 입은 딸과 검은 턱시도를 입은 민준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만약 상황이 달랐다면 저 둘이 결혼식의 주인공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곧 사라졌다. 유나의 환한 미소와 민준의 진지한 눈빛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옳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식장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은 다양했다. 축하해주는 이들도 있었지만 의아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특히 민준의 동료들 중에는 수군거리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우리의 선택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결혼 후 우리는 유나가 학교에서 가까운 아파트로 이사했다. 세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것은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금세 익숙해졌다. 민주는 병원 일로 바빴지만 항상 가족을 위한 시간을 만들었다. 주말에는 세 사람이 함께 요리를 하거나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우리만의 작은 가족이 형성되어 갔다. 결혼 생활 초기에는 적응하는 과정에서 작은 갈등도 있었다. 민준과 유나가 의학에 관한 대화를 나눌 때면 가끔 소외감을 느끼기도 했고, 민준이 유나에게 보이는 세심한 관심이 때로는 불편하게 다가올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이 들 때마다 솔직하게 대화하려고 노력했다. 민준은 항상 내 마음을 이해해 주었고, 유나 역시 섬세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배려해 주었다. 결혼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유나의 20번째 생일이었다. 민준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했다. 그것은 유나의 이름으로 된 장학금이었다. 의대 학생들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작은 장학금이었지만 유나에게는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진 것이었다. 민준은 말했다. 유나처럼 꿈을 향해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민준을 선택한 것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다. 유나는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며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갔고, 민준은 암 환자 통증 관리 분야에서 인정받는 연구자로 성장했다. 나 역시 민준의 권유로 중단했던 학업을 다시 시작했다. 젊은 시절 포기했던 영양학 공부를 다시 하게 된 것이다. 우리 가족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아마도 유나가 첫 번째 임상 실습을 마치고 돌아온 날일 것이다. 그날 유나는 처음으로 환자를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비록 간단한 문진이었지만 환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도움을 주었다는 경험이 그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다.
유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민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고 나는 딸이 꿈을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에 감사함을 느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만 계속되지는 않았다. 결혼 2년 차에 접어들 무렵 민준의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우리 집을 방문하셨다. 이혼 후 연락이 뜸했던 어머니였지만 아들의 결혼 소식을 듣고 찾아오신 것이었다. 처음 만남은 무척 어색했다. 특히 내가 민준보다 나이가 많다는 사실, 그리고 딸이 먼저 민준과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후에는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 민준의 어머니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하셨다. 젊고 좋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할 수 있었을 아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다. 그날 밤 민준과 그의 어머니 사이에 큰 다툼이 있었고 결국 어머니는 화를 내며 집을 나가셨다. 민준은 내게 미안하다며 계속해서 사과했지만 마음에 큰 상처가 남았다. 그날 이후로 몇 주 동안 우울한 기분이 계속되었다. 문득문득 민준이 나와 결혼한 것을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찾아왔다. 나이 차이, 과거의 복잡한 관계, 그리고 가족의 반대까지 우리의 결혼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그런 내 마음을 알아챈 것은 유나였다. 어느 날 밤 유나가 내 방에 찾아와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자신도 아프다고. 그리고 민준이 얼마나 엄마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진심으로 우리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유나는 민준과 자신이 잠시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지금 민준과 내가 함께하는 모습을 볼 때면 이것이 진정한 운명이라고 느낀다고. 유나의 말에 위로를 받았지만 여전히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늦게 귀가한 민준에게 모든 걱정을 털어놓았다. 나이 차이, 과거의 관계,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반대까지. 혹시 그가 후회하고 있지는 않은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나와 결혼한 것을 아쉬워하지는 않는지. 민준은 오랫동안 말없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왔다. 그것은 그가 의대생 시절부터 써온 일기장이었다. 민준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특별한 날짜들을 보여주었다. 유나를 처음 만난 날, 나를 처음 만난 날, 그리고 점차 나에게 마음이 기울기 시작한 순간들.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의 감정과 싸워왔는지, 그리고 결국 내게 고백하기로 결심한 날의 기록까지. 특히 인상적인 것은 결혼식 전날 밤에 쓴 글이었다. 민준은 자신이 평생 찾아왔던 사람을 만났다는 확신, 그리고 비록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선택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 그 진심 어린 글을 읽으며 눈물이 흘렀다. 민준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자신에게는 지금 이 순간 이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셋이 함께라면 모두 이겨낼 수 있다고. 그날 이후로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다. 민준의 어머니와의 관계도 천천히 개선되기 시작했다. 유나가 직접 민준의 어머니를 찾아가 대화를 나누었고 그 후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다시 우리 집을 방문하셨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특히 내가 요리한 음식을 드시고 극찬하시며 레시피를 물어보셨을 때는 마음의 문이 조금 열린 것 같았다. 결혼 3년 차가 되던 해 큰 변화가 찾아왔다. 민준이 미국 유명 대학병원에서 연구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1년 동안의 연수 기간이었는데 고민이 컸다. 유나는 이제 의대 4학년이 되어 중요한 시기였고 나 역시 시작한 영양학 공부가 있었다. 가족 회의를 통해 결정을 내렸다. 민준은 혼자 미국에 가고 우리는 한국에 남아 각자의 일을 계속하기로 했다. 처음으로 서로 떨어져 지내는 시간은 쉽지 않았다. 매일 영상통화를 했지만 옆에 없는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다. 특히 밤이면 더욱 그리움이 커졌다. 그러나 그 시간은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 유나와 나는 더욱 가까워졌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지냈다. 유나는 종종 내게 의학 공부를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나는 그런 시간들이 소중했다. 민준이 없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유나가 처음으로 수술 실습을 하던 날이었다. 긴장한 모습으로 집을 나서는 딸을 보며 민준이 옆에서 조언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유나는 흥분된 목소리로 실습 경험을 이야기했고 우리는 함께 민준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그 기쁨을 나눴다. 비록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지고 있었다.
민준이 귀국하기 한 달 전 유나가 눈물을 흘리며 내게 고백했다. 의대 동기와 연애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말하지 못한 것은 민준과 나의 관계를 생각해서였다고 했다. 혹시 내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걱정했던 것이다. 그 마음이 너무 예쁘게 느껴져 꼭 안아주었다. 사랑은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해주었다. 민준이 돌아온 날 우리는 세 사람이 아닌 네 사람이 되어 있었다. 유나의 남자친구 지우는 차분하고 진중한 성격으로 민준과도 금세 친해졌다. 민준은 자신의 연구 경험을 열정적으로 들려주었고, 유나와 지우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 가족이 또 한 번 성장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혼 5년 차가 되던 해 겨울, 유나와 지훈의 결혼식이 있었다. 의사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국가고시를 함께 준비하며 더욱 가까워진 두 사람은 졸업 후 같은 병원에서 일하기로 했다. 결혼식 날 유나는 내가 결혼식 때 입었던 드레스를 리폼해서 입겠다고 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민주는 그날 긴장한 모습으로 유나의 손을 지훈에게 건네주었다. 마치 진짜 아버지처럼. 그 모습을 보며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 서로에게 마음이 생겨난 순간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한 모든 시간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왔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결혼식 피로연에서 민주는 잠시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조용한 정원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작은 반지를 꺼냈다. 5년 전 우리가 결혼할 때 경제적 여유가 없어 작은 반지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약속했던 대로 새 반지를 선물하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앞으로의 5년, 10년, 그리고 평생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유나의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과 나는 조용히 손을 잡고 걸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다. 딸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떠나간다는 사실에 서운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민준과 진정한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 갑자기 민준이 나를 안아들었다. 놀라 소리를 지르자 그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도 이제 신혼부부처럼 다시 시작하자고.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지만 민준과의 사랑은 여전히 처음처럼 설렜다. 유나가 집을 떠난 후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다. 아침에 일어나 유나의 방이 비어있는 것을 볼 때면 가슴이 아팠다. 20년 넘게 함께했던 딸이 갑자기 없다는 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공허함으로 다가왔다. 민주는 그런 내 마음을 이해하고 항상 옆에서 위로해 주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준과 나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다. 주말마다 등산을 가거나 요리 클래스를 함께 듣기도 했다. 특히 민준이 제안한 부부 일기 쓰기는 우리 관계에 큰 도움이 되었다. 매일 밤 서로에게 감사한 일 하나씩을 적고 나누는 시간이 소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 이상한 기운으로 집에 돌아왔다. 평소와 달리 말이 없고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다. 걱정되어 물었더니 병원에서 특별한 환자를 만났다고 했다. 말기암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젊은 여성 환자였는데 그녀에게는 5살 된 딸이 있었다고 했다. 치료 과정에서 그 여성이 자신이 죽은 후 딸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며 절망했다는 이야기였다. 그날 밤 민주는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우리가 그 아이를 돌볼 수 있지 않겠냐고.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다. 이미 유나를 키우며 제2의 인생을 시작한 나에게 다시 어린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하지만 민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생각이 달라졌다. 그동안 민준은 내 딸 유나를 자신의 딸처럼 아껴왔다. 이제는 내가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할 차례였다. 몇 주간의 상담과 준비 과정을 거쳐 우리는 그 아이 수아를 만나게 되었다. 큰 눈에 긴 속눈썹을 가진 수아는 첫 만남부터 민준에게 마음을 열었다. 엄마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이미 여러 차례 병원에서 민준을 만났던 터라 낯설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수아의 엄마 지영 씨를 만나 긴 대화를 나누었다. 지영 씨는 수아의 미래를 우리에게 맡기며 눈물을 흘렸다. 수아의 입양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주말마다 병원을 찾아 수아와 시간을 보냈다. 함께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고 가끔은 병원 근처 공원에서 놀기도 했다. 수아는 점점 우리에게 마음을 열었고 민준을 특히 따랐다.
의사인 민준이 엄마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았다. 지영 씨가 세상을 떠난 날 수아는 민준의 품에 안겨 울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은 슬픔을 어떻게 달래줘야 할지 막막했다. 그날 밤 우리는 수아를 가운데 두고 함께 잠들었다. 작은 손이 내 손을 꼭 잡았다 놓기를 반복하는 것을 느끼며 눈물이 흘렀다. 이 아이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겠다는 다짐이 더욱 굳건해졌다. 수아가 우리 집에 오게 된 지 몇 개월이 지났다. 처음에는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밤마다 엄마를 찾으며 우는 날도 많았고 가끔은 말없이 혼자 구석에 앉아 있기도 했다. 민주는 아이 심리에 대해 공부하며 최선을 다했고 나 역시 요리 시간을 통해 수아와 교감하려고 노력했다. 유나는 주말마다 찾아와 수아와 놀아주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수아도 점차 유나를 따르기 시작했다. 특히 유나가 병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때면 수아의 눈이 반짝였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다시 한번 새로운 구성원을 맞이하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수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학교 앞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다. 민준, 나, 수아, 그리고 마침 휴가를 내고 온 유나와 지훈까지. 사진을 찍은 후 수아가 문득 물었다. 자신은 이제 진짜 이 가족의 일원이 맞냐고. 민준은 수아를 안아들며 대답했다. 가족은 핏줄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고. 우리는 모두 수아를 사랑하고 수아도 우리를 사랑하니 이보다 더 진짜 가족은 없다고. 그 말에 수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를 보며 문득 생각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라고. 19달의 과외 선생님으로 만난 남자가 내 남편이 되고 그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이루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우리의 만남은 일반적인 사랑의 방식과는 달랐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성숙한 사랑을 배워가고 있었다. 결혼 7년 차가 되던 해 민주는 암 환자 통증 관리에 관한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의 연구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여러 컨퍼런스에서 발표 요청이 쏟아졌다. 한편 나는 영양학 공부를 마치고 작은 영양 상담소를 열었다. 특히 암 환자들의 식이요법을 연구하며 민준의 일을 옆에서 돕기도 했다. 수아는 학교에서 과학에 특별한 재능을 보였다. 민준이 가끔 집에서 간단한 실험을 보여주면 수아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 유나는 수아를 위해 특별히 어린이용 의학 도서를 사주었고 수아는 그 책들을 보물처럼 소중히 여겼다. 우리 가족에게는 과학자의 DNA가 흐르는 것 같다며 민준과 웃곤 했다. 민준과 나는 서로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사랑을 키워왔다. 때로는 주변의 시선과 편견에 상처받기도 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우리에게는 유나라는 딸과 그의 가족, 그리고 수아라는 새로운 딸까지 있었다. 우리의 사랑은 혈연을 넘어 더 넓고 깊은 의미의 가족을 만들어냈다. 결혼 10주년을 맞아 민주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그것은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부터 지금까지의 순간들을 담은 작은 영상이었다. 유나의 과외 시간 사진부터 우리의 결혼식, 수아가 가족이 된 순간, 그리고 최근까지의 행복한 시간들. 영상의 마지막에는 민준이 직접 쓴 편지가 담겨 있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자신이 처음 우리 집에 과외 선생님으로 왔을 때 단순히 학생을 가르치러 온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더 큰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유나를 통해 나를 만나게 되었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축복받은 순간이었다고. 비록 우리의 만남과 사랑이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었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웠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평생 나와 함께하며 그 사랑을 키워가고 싶다고.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흘렀다. 10년 전 딸의 과외 선생님으로 만난 이 남자가 이제는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 있었다. 그는 내게 새로운 사랑을 가르쳐 주었고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었다. 우리의 사랑은 세상의 편견과 시선을 뛰어넘어 더욱 단단해졌다. 수아가 중학생이 되고 유나가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독립적인 의사로 성장한 지금 우리 가족은 더욱 넓고 깊어졌다. 유나와 지우는 첫 아이를 가졌고 곧 우리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될 예정이다. 수아는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이 이모가 된다며 신이 나 있다. 가끔 과거를 돌아보면 웃음이 난다. 내가 어떻게 딸의 과외 선생님과 사랑에 빠졌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어냈는지. 우리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다.
복잡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웠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워갔다.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며 깨달은 것이 있다. 사랑에는 정해진 규칙이나 형태가 없다는 것.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해가는 과정이다. 오늘 밤 수아가 잠든 후 민준과 나는 테라스에 나와 와인 한 잔을 나누고 있다. 별이 가득한 밤하늘 아래서 그의 손을 잡으며 생각한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다고. 때로는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시작이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만들어내기도 한다고. 19달의 과외 선생님이었던 그가 이제는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고 우리는 함께 예상치 못한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다. 민준이 내 어깨에 팔을 두르며 속삭인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결정은 그날 우리 집 초인종을 누른 것이라고. 비록 과외 선생님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자신을 진정한 가족의 품으로 이끌어 주었다고. 그 말에 미소 지으며 생각한다. 우리의 사랑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과거의 복잡함은 이제 우리를 더욱 강하게 묶어주는 끈이 되었고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 새로운 챕터를 써내려갈 것이다. 민준의 품에 기대어 밤하늘을 바라보며 확신한다. 사랑은 때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지만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길 바란다. 모든 사랑에는 그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인생의 참된 의미가 아닐까? 오늘도 꿈같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